안녕하세요, 중매라이더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바이크를 타고 나온 이유는 바이크를 타는데 혹은 코너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세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나왔어요. 바이크를 타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세 가지만 꼽자면 뭘까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손에 힘을 빼라예요. 손에 힘을 빼라. 흔히들 뭐 카운터 스티어링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바이크는 카운터 스티어링으로 조작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카운터 스티어링은 일반적으로 바이크를 타는 오너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따로 카운터 스티어링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할 게 없어. 그냥 카운터 스티어링이라는 거는 저 손을 보시면 이렇게 이게 카운터 스티어링이에요. 그냥 이 개념이야. 바이크는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 핸들의 움직임으로 조작하는 거잖아요. 자동차도 핸들로 방향을 전환하듯이 우리는 바이크도 이 핸들이 보이는 이 핸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해요. 핸들에 힘을 주고 탄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상체 힘이 손에 그대로 손목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상체에 힘을 많이 손목으로 지탱하는 사람들은 손목이 이렇게 꺾여 있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손목이 이렇게 꺾여 갖고 내 상체에 힘을 지탱을 하는 거지. 손목이 꺾여 있으니까. 이런 행동들이 왜 좋지 않냐면, 쉽게 설명을 해서 내가 엉덩이를 들어서 우리가 바이크를 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엉덩이를 들어서 바이크를 탄다고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속도로 코너링을 돌아가는데 좀 불안함이 있지 않을까요? 상당히 불안해지지. 엉덩이를 들고는 내가 원래 이 길을 갖는 속도로는 잘 못 간단 말이에요. 이 엉덩이를 들었을 때 손목이 이렇게 많이 꺾여서 이런 식의 자세가 되잖아요. 손목이 많이 꺾여서. 그래서 위에서 핸들을 위에서 아래로 누르고 있는 자세가 되거든요. 우리 핸들은 지금 가는 방향에서 가장 힘을 덜 적게 들이면서 핸들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진행 방향에 뒤에서 밀어주는 게 가장 적은 힘으로 핸들링을 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뒤에서 밀어주기만 한다면 손가락 하나로도 이런 식으로 코너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편하게. 근데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더 힘이 드는 거예요. 더 많은 힘을 써서 카운터 스티어링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진행 방향에 뒤에서 앞으로 밀어주는 이런 식으로 핸들을 한 손가락만 잡고 있어도 충분히 코너를 돌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핸들을 진행 방향으로 잡아주기 위해서는 핸들에 힘을 빼고 손목의 평행을 이루어야 돼요. 손목의 평행을 이루어야 돼. 손목의 평행을 이루고 상체의 힘을 좀 분산시켜준다? 이런 느낌이라 그럴까? 자세가 제일 힘든 레플리카는, 알차는 더 많이 수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니그립을 확실히 해줘야 돼. 무릎에 니그립을 탄탄하게 해주고, 얼마나 탄탄하게 해주냐면, 내가 바이크를 아주 오랜만에 탔을 때 바이크를 타고 나서 허벅지가 땡길 정도로 니그립을 해줘야 돼요. 그 정도로 니그립을 해준 상태에서 그래도 하체는 단단하게 고정이 됐는데 상체에 힘을 지탱할 때가 필요하잖아. 그럴 때 이제 배에다가 힘을 줘야 돼. 배 단전에 힘을 주는 거지. 힘을 딱 주면 어떻게 현상이 생기냐면 상체의 힘을 가슴 밑으로 체중을 좀 실을 수가 있어요. 상체를. 그리고 또 이게 어떤 효과에 좋냐면 배에 힘을 주면 등이 꼿꼿했던 등이 이렇게 약간 활처럼 굽어지거든요. 배에 힘을 줬을 때. 그러니까 배에 힘을 딱 주고 가슴 밑으로의 상체의 힘을 분산시켜 주라는 거지. 팔에 힘을 전부 다 가게끔 만들어 주지 말고 그렇게 분산시켜 주면은 또 효과가, 이건 이제 진짜 팩트, 내가 진짜 있었던 일인데, 내가 주중에 일을 하고 나서 허리가 세수할 때 되게 아파요. 진짜로 되게 아팠거든. 세수할 때 엄청 아프더라고. 근데 거짓말처럼 그때 제가 레플리카 R차를 탔는데, R차를 타고 나면 정말 거짓말처럼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 타고 나면
근데 나는 그때는 항상 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활처럼 굽혀서 탔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나는 지금도 허리가 아프고 그러지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바이크를 타면서 허리가 아프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어. 장거리 뭐 300~400km를 다녀도. 자, 그러면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쇼바는 엄청나게 움직이는 거거든. 얘가 이 노면 상태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게 쇼바잖아. 그럼 이 쇼바가 움직이는데 내 허리가 반듯하게 있다면 내 척추가 계속해서 그 움직임에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아마 허리에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근데 허리를 굽히고 있으면 오히려 허리가 더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 아무튼 그래서 저는 허리가 진짜로 깨끗하게 바이크만 타고 나면 거짓말처럼 나왔다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허리 운동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리고 상체의 힘을 분산시키는데도 아주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어떤 차든지 간에, 레플리카는 더 허리를 숙여야 되니까 허리가 많이 굽혀지겠고, 네이키드는 그보다 조금 덜 굽혀지겠지. 투어러나 아메리칸들도 허리를 반드시 꼿꼿이 세우고 타지 말고 허리를 약간 배에 힘을 주고 아주 살짝이라도 허리를 구부정하게 활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타라는 얘기지. 그러면 상체의 힘을 분산시키는데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러면 자연스러운 핸들링이 돼요. 손에 힘이 빠지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적은 힘으로도 핸들링이 가능한 거예요. 카운터 스티어링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진행 방향으로 쳐다보면서 아주 적은 힘으로 살짝만 밀어주면 끝나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핸들에 손목에 힘을 빼라, 손에 힘을 빼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두 번째,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올바른 시야 확보예요. 올바른 시야 확보. 시야 확보를 잘해야지만이 내가 가는 방향을 잘 보고 잘 가야 되잖아. 만약에 여기 코너가 나왔는데 내가 이 정도에서 코너를 간다 그러면 코너가 어느 정도 갔는지 여기까지 와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코너를 진입하고 이 코너를 가기 위해서는 항상 아웃에서 인을 보고 들어가서 다시 인에서 아웃으로 나가. 아웃에서 인을 보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인에서 다시 아웃을 보고 나가. 아웃이 아웃. 그게 왜 좋냐면 바깥에서 시야를 확보하고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선의 지점을 확인하고 들어가고 나서 탈출구가 보일 때는 감아주고 다시 아웃에서 확인을 하고 들어가고 가라는 거지. 시야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지만이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야지만이 우리는 갈 수 있거든요. 잘 보지 못하면 못 가는 거야. 요 앞에만 쳐다보고 간다면 절대 코너를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600R를 2003년도에 박스를 깠는데 한 70으로 갈 수 있는 코너였는데 친구가 바이크를 한번 타보재. 나는 친한 친구니까 그래 한번 타봐라 그러고 줬는데 30으로 가다가 가드레일로 들어가더라고. 요 앞에만 쳐다보고 가니까, 요 앞에만 쳐다보고 가면 바로 앞에 코너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요 앞에만 쳐다보고 가는 거야. 그러지 말고 바깥에서 좀 더 많이 보고 가면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좀 더 많이 보고 가면 더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지. 속도가 안 나더라도 더 안정적이게 코너를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웃에서 충분히 시야를 확보하고 들어가라. 시야가 넓어야 돼. 여기만 보지 말고 더 멀리 도로의 끝을 다 보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넓은 시야를 확인해 줘야 돼. 근데 이제 차마다 특성이 있는데 레플리카는 자세가 이렇게 된 자세잖아. 아주 수그러진 자세에서 타잖아. 그럼 코너 전에는 한번 들어서 보고 다시 들어가 주는 거지. 여기서 위에서 보는 거하고 아래에서 보는 거하고는 라인 자체가 좀 틀리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차량이 많이 상체를 수그려서 타는 레플리카나 네이키드라면 코너 진입 전에 브레이킹을 하면서 시야를 한번 따주고 그리고 진입을 하라. 진입할 때는 이제 자세를 잡아줘야지. 자세 잡아주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다시 코너 진입 전에 바깥에서 보고 들어가고 바깥으로 다시 나가서 시야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고 이거예요. 코스에 대해서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가라 얘기했잖아. 아웃에 인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아웃으로 나가는 거지. 이게 가장 회전을 적게 하면서 갈 수 있는 라인이니까 가장 편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라인이에요. 회전을 조금이라도 적게 주는 라인. 여기서 바로 세워야 되니까. 근데 이런 코너가 또 말리니까
이렇게 아웃에서 인에서 아웃으로 나갈 때는 코너가 막 급격하게 이런 상사 구간에서는 인에서 바로 또 다음 전환을 생각해 줘야 된다는 거, 그런 것도 있어요. 한 가지 이제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은 코너의 선회 구간 혹은 CP 구간이라고도 많이 불리는 클림핑 포인트라는 구간이 존재를 해요. 이 클림핑 포인트라는 거는 차가 코너를 돌아가는데 코너가 돌아가는 안쪽 부분에 타이어가 지나갈 수 있는 끝에 부분을 말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CP 구간 해요. 코너를 돌아가는데 선회를 하는 데 있어서 꼭지점 같은 그런 개념인데, 내가 이 선회 구간은 요 앞에를 설정할 수도 있고 저 뒤에를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이 선회 구간 설정을 하고 그 선회 구간까지는 들어가 줘야 되거든. 그러면 선회 구간이 한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들어간다고 치자고. 그럼 선회 구간을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스로틀을 아주 조금이라도 감아 주셔야 돼. 그래야지만이 이 코너링을 안전하고 빠르게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대부분 초보 라이더분들은 코너에서 스로틀을 감으라 하니까 못 감잖아. 그러니까 초보 라이더분들일수록 아까 말했지만 아웃에서 CP 구간을 조금 더 늦게 잡아요. 조금 더 뒤에다 잡고, 내가 돌아 나갈 분 여긴데 조금 더 뒤에 잡으면 이 코너가 훨씬 쉬워져. 초보 라이더 분들일수록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그래도 코너를 좀 늦게 진입을 하시란 얘기지. 만약 여기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들어가야 되는데 좀 더 늦게 들어가면 코너가 원만해진다는 얘기지. 코너가 원만해지면은 초보 분들도 스로틀을 열 수가 있어. 스로틀을 감을 수가 있단 말이야. 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충분히 보이니까 감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충분히 보고 들어가야 안전하게 초보자분들은 좀 안전한 코너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클리핑 포인트 CP 지점을 조금 더 초보자일수록 늦게 설정을 하고 가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스로틀이에요. 스로틀. 바이크 스로틀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야. 민감하잖아, 스로틀이. 어떨 때는 감아줘야 되고 어떨 때는 풀어줘야 되는데, 그 풀어주는 거를 아주 미세한 컨트롤을 해줘야 되거든. 이렇게 막 울컥울컥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스로틀에 울컥울컥 하면 불안하잖아요. 바이크 자체도 불안하고 내가 느끼기에도 불안해지거든요. 스로틀을 조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원돌기 같은 거 한 번씩 해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장소가 없다면 좀 차가 안 다니는 한적한 도로에서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데 스로틀 조작에 있어서 올바른 스로틀 조작은 뭐냐, 코너링을 하는 데 있어서 코너를 진입했어. 아까 말했듯이 선회 구간, 즉 CP 구간을 설정을 하고, 아웃 지점에서 아까 내가 아웃라인으로 타라 그랬잖아요. 더 넓은 시야 확보를 위해서. 이제 여기가 코너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잡고 아웃에서 확인하고 들어가면, 그거 나서부터는 스로틀을 살짝이라도 개방을 해줘야 돼. 열어줘야 돼. 여기도 코너잖아요. 아웃 지점에서 확인하고 들어가서부터는 탈출구 보일 때까지는 계속 감아줘야 된다는 얘기지. 살짝씩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스로틀을 열어줘야 돼. 아주 조금이라도 스로틀을, 아주 조금의 힘이라도, RPM이 아주 살짝 올라가도 상관은 없어요. 살짝이라도 스로틀을 열어서 뒷바퀴에 트랙션이 걸리게끔 해줘야 돼. 뒷바퀴에 트랙션이 걸려줘야지만이 우리가 코너를 돌아가는 데 있어서 안정적이게 코너를 돌 수 있는 거예요. 자, 아웃 지점에서 CP 구간 확인하고 들어갔으면 들어가고 나서는 스로틀을 개방을 해주는 거죠. 개방해주면서 탈출구를 쳐다봐. 자, 들어갔어. 스로틀 개방. 자, 코너 진입 전에 속도 줄여주고 충분히 내가 원하는 속도를 맞춰주고. 자, 여기 코너잖아요. 그럼 들어가잖아. 들어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스로틀 개방. 아주 조금이라도 스로틀을 개방해 줘야 돼. 안정적으로 트랙션이 걸리면서 바이크를 코너를 틀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자세 신경 쓰고 라인 시선 처리 신경 써주면서
자, 좌코너가 나왔잖아. 그럼 바깥 라인으로 가서 충분히 시야를 확인해 준 다음에 다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살짝 감아주라는 거지. 아주 살짝이야. 바깥 라인에서 좌코너 좀 더 늦게 진입하면 코너가 훨씬 쉬워지잖아. 이때부터 감으면 돼. 감았다가 다시 줄여주고 좀 늦게 진입하고 보이면 감아주고 이거예요. 좀 더 늦게 진입을 하면 코너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더 안정감 있이 스로틀을 감을 수가 있어. 열 수가 있어. 스로틀을 천천히 개방을 해줘야 되네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스로틀을 코너를 진입을 했는데 놔버렸다. 그러면 바깥으로 이렇게 가잖아. 코너를 놔버리면 스로틀을 놔버리는 순간 바이크는 일어서게 된단 말이야. 앞으로 바이크가 앞으로 쏠리면서 타이어 접지 부분이 갑자기 더 많아지면서 바이크가 일어서려고 그런다고. 이거 돌다가 안 되겠어. 그럼 바깥으로 그럼 일어나면서 이렇게 가는 거지. 불안해지고 그러죠. 이게 갑자기 스로틀을 확 놓지 말아라는 얘기야. 갑자기 스로틀을 확 놓거나 브레이크를 확 잡거나 두 가지가 다 모두가 바이크가 일어서는데 치명적인 영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만약에 이제 제가 하는 연습 방법대로 충분히 시야를 확보하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코너를 돌아 나가기 힘든다면 아주 이렇게 진입을 했다고 치자고. 근데 안 됐잖아. 그럼 살짝 밖으로 수정을 했다가 다시 들어가 줘야지. 악셀을 놓고 그냥 기다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S자 구간이나 분명히 바이크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바이크가 한번 일어나서 방향 전환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가다가도 스로틀을 놔서 방향 전환을 한단 말이에요. 일부러 이렇게 세워서. 그런 거 같이 내가 못 가겠어 그러면 살짝 갔다가 다시 수정. 살짝 갔다가 다시 수정이지. 수정은 인지점에서 하는 게 좋아요. 인으로 들어갔는데 안 될 것 같으면 다시 밖으로 빠지는 아웃 지점까지의 거리가 상당히 있잖아. 그래서 인지점으로 들어가라는 거. 아웃 지점에서. 그리고 수정이 혹시라도 필요한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말고 탈출구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못 가겠어. 그럼 인지점으로 다시 갔다가 탈출구를 계속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당황해서 놔버리면 그냥 이리 가는 거야. 내 시선은 논두렁으로 향하게 되는 거고.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런 실수를 하지 말고 항상 안 되겠으면 살짝 감았던 악셀을 아주 살짝 풀어주면서 수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인지점으로 들어갔다고 치자고. 인지점 안 되겠네. 다시 쳐다봐. 계속 가야 되는 곳은 주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아까 그래서 시선 처리, 올바른 시야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분들은 이 돌아가는 구간을 조금 더 늦게 설정하면 코너가 이렇게 잘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처음에는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진입 속도는 느리더라도 코너를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악셀을 지그시 감는 이 스로틀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진입 속도는 좀 느리게 천천히 들어가고 확실히 보일 때 다시 브레이킹. 안 보이잖아? 그럼 더 들어가. 하지만 이 진입 속도 좀 느리지. 보이면 그때부터는 스로틀. 이런 스로틀을 코너에서 열어주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신감이 좀 생기고 더 안전하게 코너를 돌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가 CP 아까 설정하는 부분을 정상적으로 설정해도 돼. 근데 초보자일수록 더 멀리 가서 보이면 이렇게 들어가. 많이 보일 때 더 많이 보일 때 들어가면 되잖아. 이렇게 아까 내가 말한 것들을 다 해서 한다 보면은 코너에서 올바른 트랙션 작용하면서 안정적이게 코너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걸 느껴보실 거예요. 나중에 제가 다시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오늘 말한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안 됐던 거 있다면 그 연습을 꼭 하셔서 바이크 타고 코너링 하는데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세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원돌기 하는 거도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안녕.